네, 안녕하십니까. 1월 마지막 거래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1월 시장은 뭐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월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걱정을 좀 끼치면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시장이 쭉 내려와서 11월달, 10월달 코스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11월, 12월간 이렇게 옆으로 떨어졌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연초, 월초에 이렇게 저점을 한번 터뜨렸었죠. 그리고는 대반전. 딱 아주 예쁘게 지금 W자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시장 안에서는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든 투자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시장보다 손실을 더 많이 입죠. 시장의 평균 하락률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손실률이 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때 지수 하락률에 곱하기 2 정도를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의 평균 손실률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만큼, 시장이 10%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20% 손실을 입어요. 그게 이제 종목들이 시장 지수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가 밑에서 반등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처럼 시장 상승률이 지금 이달에 8%대 상승을 했으니까 계좌가 한 16%의 회복 수익률이 나왔느냐는 거죠.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원래 이 주식시장,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이 주식시장 이쪽 바닥이, 반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보시다시피 국면 자체가 반등이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 채널 이하로 쌍바닥 오버슈팅이 들어갔다가, 지금 이 하락 채널도 아직까지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121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정배열 이렇게 조금 시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쉬면서. 이 정도의 구간인데, 요즘 이제 보면은, 증권 많은 포털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그렇고, 조금만 증권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움직임이 해소가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래 증권업계가 투자자들의 탐욕을 영업 기반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장이 괜찮아지면은, 급등, 혹은 돌파, 추가 상승, 목표 상향, 이렇게 아주 다른 세상처럼, 마구 얘기들을 해야 되죠. 소위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일 수로는 20날 조금 넘는 정도의 기간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과연 여기서 멈춰줄까요? 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과 상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어떤 움직이는 생명력은 없지만 실제로 탐욕과 공포라는 개인들의 심리를 통해서 등락이 만들어지는 그 시세를 보고 본인의 투자 기준이나 멘탈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반대편의 기관 외국인 혹은 다른 개인 투자자라는 거래 상대방이 있지만, 그래서 상황이 그때그때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때그때 너무 쉽게 뒤집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지, 이렇게 지난 월초에 저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 이 명의들의 복귀에서 2000포인트와 1985포인트에 너무 과잉 대응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바닥권이다. 좀 더 떨어지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점이 오늘 나오느냐, 내일 나오느냐, 지난달에 나오느냐, 다음 달에 나오느냐 정도의 영역이므로 보유를 하시면 되고, 현금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러면서 2300대 정도까지 저는 한 3, 4월 정도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그런데 예상보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월 말일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총 월중 움직임을 한번 복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약간 제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간 것 같아요. 이 시점 2150 정도에서부터. 그러면서 2월 달까지의 시나리오도 조금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면 오늘까지도 지금 5일선을 이렇게 지키면서 상승을 하면서 1월 달 전체가 꽉 찬 상승이 나와 버렸죠. 저는 원래 애초에 그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이렇게 2월 달에 저는 추가 상승 이렇게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지수를 이만큼 끌어다 버려가지고 2월 달이 오히려 조금 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지수와 종목들의 괴리가 생겨버렸어요. 요 기간 동안. 요 해당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월 하순 이 215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기간 동안 지수 상승과 종목들의 약간의 소외 이런 식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압력이 더 강화가 돼버리면서 이 구간에 종목들이랑 지수랑 괴리가 여기서부터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시장 지수로 보면 2월 달에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갭 여기 2220포인트다. 이 정도까지 오를 기세니까 2180에서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추가적으로 한 40포인트 정도는 열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가면 아무래도 좀 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그 자리를 좀 터치를 했고요. 월봉까지 좀 보고 오늘 장으로 들어가죠.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달 월봉이 지금 8%가 올라가지고 5개월 선 여기 보시면 5개월 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갔죠. 5개월 선 회복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5개월 선 이렇게 내려와요. 60개월 선을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탔죠. 4개월 만에. 그리고 위에 20개월 선이 여기 2300대 중반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여기 영역으로 1차적으로 구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작년도 하반기 올해 연초에 요 이하 2100포인트 이하는 바닥을 찍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바닥이고요. 이 구간이 넘어가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못 나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를 바라보거나 여기를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여기예요. 여기. 그죠? 올해 상반기는 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시장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짝 1월 달에 치고 올라와 가지고 2월 달에 좀 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수 복귀나 시장 복귀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1월 달 총평과 함께 2월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실전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조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지수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판단이 쉬워지실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빗금친 월봉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꽤 넓어요. 거의 이제 2100포인트대 초반 한 2120, 30에서 위쪽으로 맥스 2350까지 나와요. 제가 그래서 2300대 정도까지를 일단 보고 가자라고 반등 목표를 좀 크게 잡은 거예요. 2000 이하에서부터 2300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사견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면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봉 하나, 오늘의 한 시세를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저희같이 경력이 많고 시장 시세를 단기 흐름을 잘 읽는 전문가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취하고 피할 수는 없는데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좀 떨어지더라도 내일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포지션, 보유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올라가고 내일 좀 더 올라가더라도 다음 달에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주식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판단 오류를. 시장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한 달 지났죠. 작년도 약세장이 힘들었고 지금 19년도 한 달 딱 지났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어때요? 후회도 많으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죠? 야, 이거 그냥 팔지 말 걸. 혹은 저걸 살 걸. 막 이런 후회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후회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결정을 할 때부터 애초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좀 내려갈 것 같지만 한 달 안에는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내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지만 한 달 뒤에는 이 가격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매도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 책임은 뭐예요? 만족하는 거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멘탈 관리죠. 지금 올해 지금 1월달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응하기 힘든 패턴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1월을 마감한 날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총평을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1월달 좀 머리 복잡하실 거예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내 반등 수익률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왔는데 다들 막 좋다 그러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빈곤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근데 2월달은 뭔가 약간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못 잡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오히려 지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내려놔 버리면은 지금 시장이 좀 편해요. 아래쪽으로 그냥 편하게 한 2130대 열어버리면 오늘 2200이니까 아래쪽으로 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수 있고 오히려 과열 때문에 시장 지수가 단기 과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조정인데 내 주식이 반등이 별로 안 나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럼 여기 별로 빠질 게 없잖아요. 그죠? 시장 지수가 이만큼 빠져도 그럼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오면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나랑 별 상관없는 지수에 대해서 지수는 여러분 지난달 작년 하반기처럼 막 급락 나올 때 지수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멈추느냐 어느 정도의 영역대에서 바닥에 조언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크게 뚝 끊어가지고 뭐 한 2100, 한 2100, 2300대 이렇게 굵직한 박스예요. 좀 오늘 좀 올라가고 내일 좀 떨어지고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포트 전략이 좀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오늘 시장지수 일단 뭐 보합권 아침에 붕 떠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 요 갭자리 여기를 찍고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5일선 여전히 버텼어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수는 저항권을 인식하는 정도의 구간까지는 왔지만 아직은 5일선 이상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5일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여전히 움직임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지수 조정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딱히 지수는 조정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은 보시면은요. 오늘 상승 494개, 하락 338개니까 뭐 오른 거 내린 거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죠. 코스닥은 내린 게 더 많아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오히려 코스닥 지수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수급은 뭐 간단하게 외국인들이 오늘도 2,800억대 매수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억 매수했고요. 이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이제 IT 위주. 지금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산다기보다는요. 과대하게 떨어져 있는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 있는 어떤 글로벌 펀드에 포지션이 들어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저가에 편입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반등 수급의 주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수는 좀 쉬어 나가겠죠. 그때는 또 기관이 받아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외국인, 종목은 기관이니까 시장지수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기관이 매수 받아주면 어때요? 지수는 조정 나오지만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수 조정이 나가더라도 뭐 종목별로 이제 뭐 건 바이 건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오히려 수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면 뭐 그 그림들만 한번 쭉 보시죠.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는 위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많은데 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니까 뭐 모양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5일선이 아직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5일선 딱 붙어가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갔던 자리가 깨졌죠. 75,000원. 그래서 하이닉스부터 약간 힘이 좀 빠질 조짐이 보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 자리, 요 라인이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요 하이닉스가 7만원대 정도, 여기 갭상승 있잖아요. 여기 몇 골 올 거예요. 7만원 정도까지는 누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수 5%, 반도체 5% 조정이면 지수 한 4% 정도 조정 여지 생기거든요. 3, 4%.
그러면은 뭐 지수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봐야 2100이에요. 100까지는 안 누를 거예요. 한 40포인트, 60포인트 최대로 그런 정도의 영역이니까 시장 스트레스 오히려 조금 덜어내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하나는 자, 조선주는 우리가 이 시간에 조선주를 언급을 계속 드렸잖아요. 시장이 낙폭과대 반등이 대부분인데 버티고 있는 쪽이 지금 대북주, 대형주 라인, 대북주, 대형주 라인 아무래도 건설주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조선주 쪽인데 조선주의 시세가 이렇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통신주도 미끄러졌고 버티고 있던 뭐 유틸리티 그리고 엔터 이런 주식들이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섹터들이 다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주들은 지금 시장 작년 하반기에 되게 시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번 반등권에서도 좋은 시세라서 오히려 시장이 삼성전자 같은 게 좀 쉬면은 이런 게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고 지켜볼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우조선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을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오늘의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모습이고요. 뭐 실적이나 별 문제 없고요. 인수 전만 넘어간다면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구조조정 다 끝난 알짜 회사를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이 좀 싸게 가져가는 격이니까 업황이 원래 제일 안 좋을 때 M&A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회사를 돈 많은 기업이 잉여금 가지고 안 좋은 기업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싸게 사와야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의 뭐 장기 투자자라면은 나쁜 전망이 아닌데 유동 상황에 있어서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대우조선도 위에서 큰 매물을 맞았어요. 900만 주에 위에서 장대 음봉 떨어져 가지고요. 20%대에서 보합권까지 매물이 이렇게 쌓여버려서 이것도 조선주의 상승을 좀 브레이크 거는 양상이 될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타고 오늘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오늘 위쪽에서 지금 음봉이 달려가지고 조선주는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아무것도 깨지진 않았는데 워낙에나 업종 내에서 큰 어떤 인수합병권이다 보니까 인수합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지분 매각이 되겠죠. 산은의 지분 매각이니까 이 건 자체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응과 상황이 중요해요. 뭐 인수 자금의 우려감이라든지 시너지가 나느냐 마느냐 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릴 때 크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이런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다면 오히려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간다면 적극 공략이 되겠죠. 이런 정도로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봅시다.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딱 답을 내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오늘 변수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먼저 진입하신 분들은 살짝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확인 이런 정도의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 올라온 건 조금 뭐 우리 체감 시세로 보면 별 도움 안 되죠. 지금 금융주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고 뭐 뜬금없이 FMC 비둘기파적인 포지션 내지는 멘트로 한번 툭 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체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의 시세를 좀 방해하는 양상인데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오늘 좀 체크할 부분이 바이오 계속 말씀드렸죠. 더 무너지면 안 되고 지수 때문에라도 더 무너지지는 않지 싶은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되게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말장난 같은데 근데 실제 그런 위치입니다. 셀트리온의 위치가 보시다시피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하방삼각 수렴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잖아요. 그죠? 뚝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한 레벨 떨어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잡아내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바이로메드 말씀드렸죠. 바이로메드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체감을 신라젠에서 잡아주는지를 한번 보자. 신라젠에서 오늘 잡아냈어요. 그죠? 신라젠이 7만 원에서 이렇게 잡아 빼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신라젠 7만 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바이로메드 26만 원 같은 가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자리가 다시 무너지면 좀 위험해져요. 뭔가 이렇게 개인들한테
선물을 줄 것처럼 했다가 뺏어가면 되게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런 정도 상황 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틈새 박스권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바이오는 다 해먹은 주식들이에요. 크게는. 그래서 큰 싸움은 아닐 테지만 구간 시세 정도 한번 볼만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대북주 여전히 건설주 필두로 해가지고 살아있는데, 개별주 예를 들어서 비료 관련주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런 이 개별 섹터들 있잖아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이런 중소형 대북 테마는 말 그대로 지금 테마예요. 아직까지 실제로 추진이 될지 어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게 아무래도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이니까, 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건설이 살아있는 동안은 작은 대북주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개별 차트 매매 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2월달, 3월달 이후까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대북주 여전히 포지션 괜찮게 보시고, 지금의 시장 안에서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만 체크하시면서 나머지는 이제 그에 대한 파생된 시세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일 2월 첫 거래일이고 연휴 들어가는데요. 이길 전략은 2월 달로 넘어가는데 달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상반기를 큰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반등 중에 좀 쉬어도 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설 연휴 넘어가는 입장에서도 너무 그렇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유 포지션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지수 반등의 핵심 종목군들은 조금 이렇게 순환매를 좀 준비하시는 정도의 포지션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 큰 상승을 했는데 2월달은 지수도 좀 단기적인 등락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체감 시세가 1월달에 좀 안 나온 종목들은 2월에 의외로 지수가 좀 쉬는 구간에서 많이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분위기 자체가 일단 1월달 저점 찍고 돌았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달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월달에 너무 올라서 좀 쉰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면 결정은 쉬워질 거예요. 조금 밀리더라도 견디면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견디셨잖아요. 그렇죠? 이 하락 견디시고 요거 흔들리는 거 견디신 분들이 요거 조금 흔들리는 거, 이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포지션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아팠던 기억과 트라우마 때문에 여기서 되게 힘들어하고 막 매도를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초동기에 반등의 초반에 많이 털려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아프게 고문을 하니까 팔아 하고 막 겁을 주고 많이 떨어졌는데 힘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째 힘든 시간이 되다 보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아직 탈출할 구간이 아니니까 2월 달도 그런 정도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내일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인데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그 금요일의 강도가 되게 강하고 출발인데 또 금요일이고 이래서 좀 애매한 포지션인데요. 관망세 나오면 그냥 순응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내일도 하시면 된다. 그런 정도 흐름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잘 쉬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연휴 이후에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